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설 원예학 강의를 맡은 이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설 원예학을 준비했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는 기출문제에서 한 60에서 70% 동일하게 출제를 합니다. 시간 쓰신 분도 꼭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서설. 시설 원예의. 시설 원예란 유리 온실이나 플라스틱 하우스 같은 시설 내에서 채소, 가수, 하회, 버섯류 등을 집약적으로 재배하는 농업 생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 즉 온실은 온도, 강, 수분 등의 환경을 조절할 수가 있으며, 실내 공간은 작업자가 농기구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형 터널이나 온상 같은 것은 시설 원예에서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시설 원예에 속하지 않는 거라면 터널이나 온실 조그만 데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는 시설 원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설 원예의 중요성. 시설 원예의 중요성을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소득 증대와 균형 생산, 연중 생산을 할 수 있어야 좋죠. 그 다음에 품질과 안정성 향상. 기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강우나 이런 데서 품질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작업의 자동화, 생력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건강 증진과 정서 함량. 건강 증진은 겨울철에도 신선한 야채를 먹을 수 있고요. 정신 함량 같은 거는 꽃 같은 걸 보니까, 야채 같은 걸 보니까 정성적으로 함량할 수 있고요. 다음 이제 기타 미래지향적 생산 방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미래지향적 생산 방식은 식물 공장 이런 거를 들 수가 있고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은 발전소, 폐열, 소각장 연소열 같은 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제가 시설의 중요성인데, 이거는 우리가 공동으로 구매한 요점 노트 있잖아요. 거기가 잘 나와 있어서 제가 거기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렇게 아시고 책하고 요점 노트하고 같이 겸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 원예 역사, 유럽 쪽은 책 쪽에서 제가 좀 설명드리는데요. 고대 로마에서는 서기 1세기를 전후하여 포도, 오이 등을 운모판을 이용하여 시설 재배했고요. 유럽에서는 16세기 있고 17세기에 하우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온풍 난방법이 개발되었어요. 18세기에는 증기 난방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영국 런던에서는 국제무역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당시 영국의 산업혁명과 엑스포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초대형 유리건축물 수정궁은 유리온실의 발달에 크게 기여했어요. 다음은 동양에 대해서 8페이지인데요. 중국 전환 시대 역사책 한서에 보면 당대에 이미 가온과 보온시설을 갖추고 겨울철 채소를 재배하였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세종 때 전세희가 펴낸 상가요록, 동절 야채, 겨울철의 채소 재배 요령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1909년 창덕궁에 둥근 지분형 온실이 처음으로 건립되었고요. 1920년경에 대전에서 유지창을 조립하여 지은 페이퍼하우스에서 오이, 가지 등을 불시 재배하였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말경에는 이리에서 처음으로 재배용 유리 온실을 짓고 딸기의 반촉성 재배를 시도하였습니다. 1951년에 일본에서 염화비닐, PVC 필름이 시설에 개발되어서 우리나라에서 김해 지방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가 등장하여 채소 재배에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58년에 우리나라도 폴리에틸렌 필름이 국내 생산되었고요. 1980년대 농촌진흥청 파이프 비닐하우스 표준 설계도를 개발하고, 이때가 우리나라의 백색혁명, 비닐하우스의 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 원예의 전황. 시설 원예의 전황은 10페이지인데 저는 요거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점 노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원예의 전황. 네덜란드 시설 원예는 첨단화된 유리 온실 한 1,500헥타르 정도 돼서 하회를 집중적으로 했고요. 요점 노트야 2페이지에 보시면 있어요. 중국 시설 원예는 일광온실, 북쪽 벽을 콘크리트나 흙담 또는 벽돌 등을 사용하여 단열벽을 시공하고, 지붕과 남쪽 벽만 투과성 플라스틱 필름을 피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가온 온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국의 플라스틱 하우스는 75만 3천 헥타르. 여기는 채소를 전문적으로. 다음 한국의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시설 원예 국가로 속했고요. 플라스틱 하우스가 위주로 하고
채소가 84%, 가수가 10%, 하해가 5%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재는 우리가 철제 파이프, 폴리에탄 필름을 많이 쓰고요. 우리는 보온 위주로 하고 다중 피복 점적 간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 온실의 수출 농업 견인은 우리가 뭐냐면 이게 유리 온실을 많이 했는데 이게 부실 경영이 있어요. 그래서 활로를 찾은 게 수출 쪽으로 하해 이런 쪽에서 견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다음 거 우리나라의 전체 시설 면적과 시설 재배에서 시설 면적이 5297헥타르인데 시설 재배 면적은 74,195헥타르잖아요. 엽채류가 그냥 한 번에 이게 여러 번 재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한 저기 해서. 예, 여러 번 재배하니까 그걸 플러스해서 그래서 그럴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점 정리 노트에서 계속 채소의 시설 재배, 시설 면적, 시설 재배는 이용성을 감소하고 있고요. 엽채류 중심에서 가채류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경북이 시설 면적이 가장 많아요. 채소는 경북 지역이. 종류별은 수박이 제일 많아요. 시설 면적이. 채소는 채소별 시설 재면적 및 생산에서 가채류가 제일 많은 거예요. 가채류. 채소별 시설 가채류. 시험 문제 예,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가채류가 많은 게 뭐냐. 예, 51,504헥타르. 생산량은 237만 079 이렇게 나오니까요. 하해 시설 재배. 하해는 플라스틱 하우스 의존형이고요. 유리 온실은 한 1.2%뿐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이게 하해는 1988년 올림픽 이후 급성장했고 지역별 경기도가 하해는 제일 많이 하고요. 종류는 국화 장미, 절화, 꺾어서 하는 국화 장미가 제일 많습니다. 가수의 시설 재배. 가수의 상업재는 강귤이 제일 많아요. 주요 가수는 강굴이고 포도가 시설 재배 효시예요. 다음 우리나라 가수의 시설 재배 현황은 강귤가 제일 많고 되는 거 아시면 되고요. 시설원의 가제는 생산시설의 자재. 생산시설은 표준 규격화, 현대화, 보편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제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뜻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재는 안전성, 여기 내구성 돼 있는데 내후성, 작업성, 기능성 강한. 예. 내후성은 기후에 대한 조건이니까 내후성으로 보시면 돼요. 다음 환경재해 중요성 인식 제고를 해야 되고 환경관리 매뉴얼 개발과 보고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이 도입돼야 되고 생력화와 자동화. 요건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생력화와 자동화. 그리고 다음 재배관리 기술적 측면. 예, 독자적 창의적 기술을 개발하고 작물별 재배 방식별 재배 메뉴별 개발을 해서 생산성 증대와 품질 향상을 하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작물 종류 선택, 재배 방식 결정, 지역 특성, 기상 조건, 지역 간의 경쟁, 그러니까 소비자 욕구에 식품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고요. 시설 전용 품질 육성, 그러니까 시설 내 환경이 약강, 그러니까 햇볕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약강, 저온, 다습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야 좋습니다. 연작 장애 대책은 토양 전염병, 여기 병에는 토양 전염병, 역병, 위주병, 창고병, 금주한총병 같은 거, 월동해충, 온실가루, 총체벌레, 응애. 가다 시비는 미숙, 축산분뇨, 화학비료. 장애 대책은 답전윤환, 객토, 토양소독, 담수처리, 수경재배, 페놀성 물질, 무기염류, 유해 미생물 축적. 에너지 절감 방안은 에너지 절약형 시설 형태 도입, 대체 에너지 개발, 태양열, 풍열, 지열 히트 펌프, 발전소, 폐열 등을 이용한다. 시설 원의 가제가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나오니까 좀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 연습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시설 원에서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1번 비닐하우스, 2번 플라스틱 하우스, 유리 온실. 1번에 3번이죠. 플라스틱 터널을 좀 하니까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고르시면 돼요. 영국 런던 엑스포 기념물로 지어졌던 초대형 유리 건축물은 수정궁. 이거 뭐냐면요, 이게 수정궁이 이제 엑스포, 그냥 산업혁명에서 영국이 가시하려고 수정궁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시대 3번, 조선시대 온실 재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서적은 상가요록이죠. 네. 4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시설 채소는 가채류라 그랬죠. 5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시설 가수는 감귤, 그렇죠? 네. 우선 감귤이고 포도는 다음이고 우선 감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감귤 안 나오면 포도가 나오면 포도로. 그렇죠. 예, 예. 기출 문제 나오더라고요. 네,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그 2018년 기출 문제 1장에 나왔던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이게 거긴 안 나와 있네요. 그럼 제가 2018년 1학기 36번 우리나라 시설 재배 면적과 생산량
가장 많은 채소의 종류는 가채류. 다음 중 우리나라 시설원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아닌 것. 시설 내 지속적 연작 재배가 아니죠. 예. 연작 재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하면 안 되죠. 담전, 예, 그래서 그거를 대책하려고, 윤작을 예, 해요. 그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하니까요. 요게 그 1장에서는 두 문제 나왔어요. 19년도 걸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2019년 거, 네. 36번. 다음 중 우리나라 시설원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 것은. 이거는 1번 시설의 안정성, 내구성, 기능성 향상시켜야 되죠, 과제가. 그렇죠. 시설의 생력화 향상 제가 말씀드렸고, 시설 내 부속 TV의 다량 사용. 그건 아니죠, 다량. 에너지 절약형 시설 형태 개발. 이것도 맞고요. 그 문제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와요. 다음 37번. 다음 중 주로 시설 재배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채소 종류는 가채류. 가채류. 이 반복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그 시간 없으면 기출 문제만 꼭 풀고 시험 보세요. 예, 그럼 1장은 마무리하겠습니다.